잘못 그린 선이라면 그 옆에 또 다른 선을 그리면 된다. 그림에도 인생에도 정답은 없듯 무수한 선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나만의 그림체가 완성될지도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새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에세이를 읽어드렸습니다. 취향의 기쁨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생각보다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계속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요즘 고민을 해 나가는 중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더 반응이 좋았는가 살펴보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아직까지는 좀 갈등이 좀 더 많고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답을 찾지는 못했는데 지난번에 그 영상이 좀 더 조회수가 좋았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자존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자존감 수업을 읽어드렸을 때도 좀 인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세이도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햇빛이 좋은 날에는 또 에세이만큼 마음에 따뜻한 그런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그러면서 좀 더 하루하루를 반짝이는 기분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잠깐 소개시켜 드렸던 그 취향의 기쁨이라는 책을 조금 더 길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표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겼고요. 이 권예슬이라는 작가님께서 직접 그린 그림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중간중간에도 카툰으로 간단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인스타그램도 가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잘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분의 계정을 팔로우 하셔서 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요즘 에세이는 잘 읽지 않는 편이거든요. 일부러 좀 피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또 기분 좋은 에세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한 파트 한 파트로 해서 한 세 파트를 쭉 연달아서 읽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녁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이 에세이를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과 관한 부분을 읽어 드리려고 해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여행.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나는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믿었던 사람에게 너는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 아기가 생겨도 회사 일 때문에 애를 잘 못 돌볼 것 같아 라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포르투갈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말 같지도 않은 이별 이유에 대해 대체 왜 자존감이 무너졌으며 그렇다고 굳이 포르투갈까지 갈 필요가 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게 나였고 우리나라 사람이 비교적 적은 타국에서 여행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렇다. 여행은 본디 휴식과 즐거움이 동반되는 것이거늘 당시 내게 포르투갈은 미션의 성격이 더 강했다. 마치 이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느냐 마느냐에 따라 나의 가느다란 자존감의 회생 여부가 달려 있었다고나 할까. 한 채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고 안전하게 목숨을 부지한 채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인생 첫 해외여행을 이런 마음으로 떠나는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거다. 준비를 철저히 한 덕에 여행은 무탈하게 잘 끝났고 좋은 추억도 많이 남겼다. 바닥으로 치달았던 자존감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듯 됐다. 첫 해외여행을 혼자서 이렇게나 잘 다녀오다니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뿌듯한 마음에 당분간은 만족스러웠지만 그 감정은 정확히 3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화창한 가을 별 기운을 가득 머금은 포르투갈 여행 마지막 날 썼던 9월의 일기장 뒤편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운 1월의 일기가 그 사실을 방증한다. 무너진 자존감이 한 번의 여행으로 짠 하고 회복될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허무할 줄은 몰랐다. 여행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면 보다 멋있고 당당한 나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형편없는 쪽에 가까웠다. 여행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혼자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며 성취를 맛보는 일련의 순간들은 분명 좋은 영향을 끼쳤지만 그것만으로 자존감이 회복되려면 나는 여행자가 되어야 했다.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연애를 꾸준히 했지만 상처를 쉽게 받는 성격 탓에 늘 감정 소모가 심했고 애인의 말 한마디에 기분과 자존감은 매 순간 널뛰기 하듯 오락가락하는 편이었다. 숱한 연애 경력 덕분에 인간관계 기술은 많이 터득했지만 그만큼 나와의 대화 시간은 부족했다. 28살이 되어서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쪼그리고 앉아있는 나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회사에 지각하지 않기, 일정 금액 이상 꼭 저금하기, 집 정리정돈하면서 살기, 아무리 바빠도 혼자만의 시간 꼭 갖기, 여행을 다녀온 후 다시 위태로워진 내가 일기장 말미에 적어두었던 행동 지침들이다. 정돈된 삶, 여유있고 체계적인 삶을 위해 매일 차곡차곡 쌓아나가고자 노력했다. 쌓아나가는 작은 성취들이 보다 더 단단하게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실천이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나는 꽤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로지 자존감 회복만을 위해 항공 사이트를 들락거리지도 않는다. 여행은 여행 자체로, 자존감은 일상이라는 이름의 여행 속에서도 얼마든지 채워나갈 수 있는 거니까. 기회가 된다면 포르투갈을 다시 찾아가고 싶다. 한층 여유로워진 마음으로 진짜 여행의 목적으로 말이다. 망쳐도 망친 그림을 그린 내가 남겠지. 나는 항상 시작이 어려웠다. 자소서 첫 문장이 그랬고 혼자 처음 해본 여행이 그랬고 그림 또한 그러했다. 특히 그림은 언젠가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을 뿐 늘 오늘은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림을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강하게 일면서 무작정 종이와 연필을 집어든 날이 있었다. 그림이 뭐 별건가 하는 거만한 마음으로 거침없이 책상에 앉았는데 역시나 시작부터 괴로움을 맞이했다. 기초가 없다 보니 첫 선을 긋는 것부터 고역이었던 것. 텅 빈 도화지에 선 하나를 그리는 일은 마치 하얀 워드창을 켜두고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깜빡이는 커서를 한참이나 바라보는 일처럼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베베 꼬이는 몸을 겨우 붙들고 여러 선들을 그었다 지웠다 반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우물쭈물하며 출발점에서 머무르고만 있을 셈인지, 언제까지 지옥의 똥만 생산해내고 있을 것인지, 나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 보여 짜증이 확 난 거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계속 그려보기로 했다. 망쳐도 망친 그림을 그린 내가 남겠지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니 부담은 내려두고 몸에 힘을 뺀 채로. 그러자 시작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던 선들이 어느새 다음 선을 만나 이어지고 또 이어지면서 꽤 그럴싸한 모습이 되어가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여전히 삐뚤고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나름 원하는 형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묘한 성취감이 일었다. 참 단순한 깨달음이 아닐 수 없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흔한 속담이 있고 시작이 어려울 뿐 막상 하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말을 숱하게 듣고 살았지만 결국 또 이렇게 직접 체득해야만 제대로 깨닫고 만다. 첫 단추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첫 단추에 목매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그때의 나. 그림을 매일 조금씩 그려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시작을 전보다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단추든 그림이든 일단 시작해 봐야 한다는 것. 잘못 꿰n 단추라면 다시 꿰면 그만이고 잘못 그린 선이라면 그 옆에 또 다른 선을 그리면 된다. 그림에도 인생에도 정답은 없듯 무수한 선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나만의 그림체가 완성될지도 모르니까. 게다가 노력한 나와 시도해본 나가 내 안에 또렷이 남기도 할 테니 손해보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 오늘도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여 본다. 첫 발은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겁없이 달려든다. 부끄러운 시작의 흔적은 어차피 나만 알 수 있고 끝내는 그 시작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멋진 기록이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나를 계속 나아가게 만든다. 나를 아낀다는 것.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하는 수 없이 출근은 했지만 하루 중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진즉에 다 쓴 지 오래. 휴대폰 배터리로 치면 4% 정도.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겨우 퇴근을 하던 중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몸이 더욱 무거워지는 게 느껴진다. 바람 빠지듯 크게 내쉬는 한숨.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생각하며 집에 도착해서는 괜히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본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애호박과 두부가 있었다. 거창하게 뭘 해먹지는 못하겠고 대충 잘라서 굽기라도 해볼까. 라면보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라면 끓일 힘이 있다면 채소 정도는 구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졸려서 흐리멍덩해진 눈에 힘을 주고 애호박을 숭덩숭덩 썰기 시작했다. 두부는 가지런히 썰어 계란물을 입혔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노릇노릇 구워내고 애호박은 소금, 후추만 뿌려 가볍게 구워 접시에 담아냈다.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니 없던 에너지도 솟아나는 기분이었다. 얼려뒀던 밥을 데워 구운 애호박과 함께 크게 한 입씩 먹기 시작했다. 따뜻한 국물 하나 없었지만 입안 가득 퍼지는 채소의 온기에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맛있다를 연발했다. 분명 거창하게 차려낸 식사가 아니었는데도 내가 이 따뜻함을 만들어냈다는 뿌듯함이 섞이면서 묘하게 스스로에게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방전됐던 배터리가 급속도로 충전되기 시작했다. 대충 때우자는 생각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다면 어땠을까? 워낙 라면을 좋아하긴 하니 물론 맛있게 먹기야 했겠지만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제대로 된 한 끼를 차려주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나 자신을 더 살뜰히 돌보지 못한 나가 남았을 것 같다. 더부룩한 배도 옵션으로 따라왔을 테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은 매 순간 반복된다. 하지만 그런 날이 10번이라면 하루 정도는 조금 더 힘을 내 나 자신을 아껴줄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 그것이 구운 애호박이든 어지럽혀진 방 청소든 샤워 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의 바디로션을 바르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사소한 것들이 분명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는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요즘 마음이 좀 힘드셨던 분들, 혹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자존감 수업에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종이에 써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밥을 차려주고 스스로가 잘할 수 있다. 노력한 내가 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힘이 들더라도 스스로를 좀 돌봐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글귀들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